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KCR 초대석에서는 교민분들이 제뉴미술협회 회원들의 미술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KCR 초대석 미술작품 감상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 스테파니, 이미경 화가와 함께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파니 김 화가님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뉴질랜드 온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한국 대학에서 파인아트 서양화를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학교에서 미술 강사를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 노스크로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제가 다니는 브라운스베이에 있는 처치에서 매주 목요일날 아트그룹을 오픈해서 5년째 리딩하고 있는데, 그 아트그룹은 저희 교회 분들 이외에도 이제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종교하고 상관없이 다들 참여해서 서로 인커리징하고 서로 이제 정보도 교환하고 함께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꽃, 나의 아이덴티티인데요. 꽃과 가오리, 거북이 모양이 보이고 한국 전통 문양과 마오리 문양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작품 설명을 해 주시죠.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저희 딸이 올해 이제 2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 되는, 그러니까 사위 되는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하프 마오리 분이세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만남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도 하고, 나의 딸이 그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결혼한 후에도 계속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렸는데, 이제 여기서의 꽃, 여기는 이게 민화인데 이제 국화예요. 그래서 국화하고 또 마오리 문양의 그 거북이 문양, 또 가오리 문양이 이렇게 만남, 두 컬처의 만남을 표현한 건데, 여기의 의미는, 특별히 이제 꽃을 그린 의미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한국 그 시인 중에 김춘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 시에 꽃이라는 귀절에 감동을 받아 그리게 됐는데, 살면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갖고 스스로 내 자신을 불렀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던 또 어떤 문화와 결합해서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던 내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부를 때 나 스스로가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렸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향기가 되고 싶다. 김춘수의 꽃 전문이었습니다. 꽃은 아까 그 김춘수 시인의 불려지길 원하는 저희 아이덴티티로 의미를 두었고요. 또 나 자신 스스로가 어떤 상징하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내 자신 성향, 내가 선택한 길, 또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찾아갔으면 하는 그 의미에서 꽃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의 컬러가 색깔이 짙은 베이지색인가요? 아마 이런 색채로 표현한 일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 이제 저보고 무슨 색을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언뜻 떠오르는 색깔들은 이제 뭐 노랑, 오렌지, 붉은 갈색, 뭐 검정 그런 것들이었는데, 막상 이제 제가 그린 그림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이제 브라운 계통이나 크림색을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계통의 색을 좋아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타카푸나 비치에서입니다. 역시 그 같은 짙은 브라운 베이지색 풍의 랑기토토 섬이 보이고 여러 종류의 조개가 있군요. 작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그림은 제가 남편 50살 생일에 이제 생일 선물로 준 시리즈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타카푸나 비치에서 같이 산책하면서 조개 껍질도 줍고 또 그런 행복했던 한 순간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쿼터샷 라떼 커피처럼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달콤하고 그런 크림색의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물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실제 조개 껍질들인데요. 마치 이게 이 조개 껍질들도 그 순간에 저하고 함께 있었던 그런 추억을 상기하면서 붙여봤습니다. 오브제로 사용해봤습니다. 다음 작품은 첼시 슈가 트랙입니다. 나무들의 형상과 트랙길의 바닥 등이 보이는 듯한데요. 같은 색깔의 톤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이곳 역시 이렇게 첼시 슈가 공장 옆에 있는 산책로를 걷던 추억인데요. 그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산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곳을 자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산책로를 걸으면서 그 주변에 있던 나무들, 또 숲, 또 땅에 떨어진 바크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산책로를 표현하면은 주변에 나무들도 많고 아마 녹색일 텐데요. 녹색을 쓰시지 않은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그 타카푸나 비치를 바닷물을 파란색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처럼 제 마음속에 필터로 한번 이렇게 여과가 된 색깔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브라운 계통을 표현함으로써 그때의 나의 감성 그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때로 이제 멀리 보이는 정상의 풍경을 이렇게 기대하고 걷기도 하지만 숲속 안에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나무들이나 숲이 저를 이렇게 되게 반겨주는 느낌? 잘 왔어. 그동안 잘해왔어. 하는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다음에도 또 와.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라는 그 느낌은 굉장히 이렇게 친화적이라 그럴까요? 인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자연이 공급해주는 그런 아주 프레시한 그 에어 같은 그 산소 같은 그런 느낌을 파고 저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웨스턴 스프링 공원입니다. 같은 패턴의 색채로 종류가 다른 새의 깃털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여기 웨스턴 스프링 공원은 전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이제 유난히 이렇게 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떨어진 깃털들도 많고 바라볼 때마다 마치 마음 안에 사진을 들여다보듯이 그때의 추억, 그때의 감성들이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그 새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미 생명은 없는 것이지만 그 깃털을 제가 오브제로 사용한 거는 여전히 깃털에 가진 이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깃털도 사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한데 하나님의 창조물의 일부분이었음을 이제 제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새의 깃털의 아름다움을 그렇게까지 많이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남편이 이제 조개나 뭐 돌이나 이렇게 깃털 같은 걸 잘 많이 모았는데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깃털이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이렇게 창조물은 인간이 만든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직 미완성인 작품인데요. 꽃 그리고 나입니다. 꽃과 한 여인입니다. 작품 설명을 해 주시죠. 이 그림은 이제 처음 그림하고 이제 연관되는 그림인데요. 아까 이제 처음 그림에서 소개한 꽃 그리고 나의 아이덴티티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딸 아이의 혼인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결혼식만이 아니라 진짜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딸하고 같이 마른 풀, 꽃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콜렉팅 해가지고 부케도 만들고 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 결혼식이 끝나고 진짜 이 결혼 생활에 들어갔을 때도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그녀 역시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한 발 한 발 내딛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꽃은 색깔이 있어 실존적인 느낌이고 여인은 흑백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 상반된 느낌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림 속의 여인은 어떤 상태 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인물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인물보다는 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인물을 흑백으로 처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꽃은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꽃의 의미가 아니라 그 또 배경을 이제 이렇게 어둡게 표현한 거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좀 어둡고 답답하더라도 바람 부는 그 빛을 향해서 바람 부는 대로 내가 심장이 뛰는 어떤 일을 향해서 천천히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여인이라기보다는 휴먼 어떤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제 여인하고 꽃 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답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고 아름답지만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의 느낌, 쉽지 않은 환경 속이지만 천천히 자기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그 작품 소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이미경 화가님 나오셨는데요. 예, 본인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새로운 땅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만 27년째 살고 있는 주부 이미경입니다. 대학에서 순수회화인 서양화를 공부하였고 부전공으로 판화와 조소를 공부했습니다. 35년 이상 미술 작품을 해왔고요. 79년부터 미술학원을 하면서 80년 명동 YWCA 캠프학교 미술 강사 및 직업 야간학교 봉사도 했습니다. 82년에서 86년에는 덕수미술관에서 대학미술 전시와 기독교 연합 교사 모임에서 성서를 통한 아동미술 발표를 했고요. 대우그룹 아동 무브토이 디자인실에 근무하면서 제품과 패키지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벽화 예수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의 6점 100호에서 200호 사이즈의 작품을 2차례 완성했습니다. 90년과 92년 사이에 구미 시립문화회관에서 연극과 무대 미술을 담당하였고 연극의 대표작으로는 도시 탈출을 공연했으며 무대 미술로는 신부님 우리 신부님의 배경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 학교 미술 지도를 3년간 했습니다. 2003년 이후에 12년에서 13년간 개인 비즈니스로 그림을 못 그리다가 2015년부터 3년간 퉁아와 현지인 아프터스쿨 미술 지도를 봉사했습니다. 2018년 후반기에 들어서는 제뉴 미협에 가입해서 작년과 올해 노스아트와 마이랑기 아트에서 전시하였습니다. 작품 소개 시간인데요. 첫 번째가 제목이 어부의 창고입니다. 그림에는 이렇게 물고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구 도구들이 상당히 보이는데요.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재료는 포스터 칼라를 썼고요. 어부의 삶 속에서 오래 함께한 듯한 낡고 고물처럼 보이는 물건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인간의 고된 노동과 삶의 의지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상징적인 부분을 클로즈업하여 표현해 보았습니다. 주로 어부의 작업 도구들이고요. 길고 굵은 밧줄과 낚싯대, 그리고 고장난 핸들, 마대자루, 쇠사슬, 로프 뭉치, 술병, 말린 생선, 그리고 밸브, 조개 껍질 등을 그려 넣었어요. 네, 어부의 삶을 가장 설명해 줄 수 있는 뒤섞인 듯한 소품을 그대로 재현해 보는 것으로 구상해 보았고요. 그리고 작품에 내포된 상징과 의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의 종류와 장소는 모두 다르지만 어부의 일상의 모습을 통해 매일 반복되는 힘든 삶을 소품으로만으로도 느껴보듯이 우리는 가장의 역할로 그리고 주부로 또한 학생으로 각각 스스로와의 약속과 책임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소재를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요? 네, 한국에서 부산 여행하는 중에 그 횟집이 밀집된 부둣가 주변 창고에서 지나치다 우연히 보게 되어 사진으로 남겨두었던 거예요. 다음 작품은 이제 정물 소묘 2개의 작품입니다.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군요. 예, 벽돌도 있고 병도 있고 파, 그다음에 이제 커피 가는 기계 등도 있는데요. 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물 소묘 1과 정물 소묘 2로 나누고요. 주로 미술 연필을 이용했습니다. 벽돌과 유리병, 그리고 나무, 도란스, 단단하고 깨질 수 있는 사물 등을 그렸고요. 두 번째 거는 목조 테이블 선반에 커피 그라인더와 대파, 그리고 페인트통, 피망, 꽈리, 나무개짝 등을 그린 그림입니다.
주로 연필과 목탄 소면은 기본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컬러가 없이 세밀한 묘사를 하고 싶을 때 가끔 그려보는데 사물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표현해보는 공부도 되고 신선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작품은 우리들의 공동체인데요. 예, 색깔이 다른 동그란 것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좀 그 특이한 작품인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목을 우리들의 공동체라고 붙여봤습니다. 재료는 커피 캡슐, 흔히 있는 커피 캡슐과 글루건 그리고 아크릴, 블랙펜을 이용해서 해봤는데요. 우리는 혼자가 아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처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표현해 본 작품이에요. 서로가 다른 성격과 또 외모로 함께 살아가며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적인 교류와 소통을 뜻합니다. 지인분이 모아놓은 커피 캡슐을 버리려고 해서 제가 몇 박스 건네받아서 이 작품에 응용해 보려고 세척하고 말린 후에 납작하게 누름 모양으로 캔버스에 글루건을 이용해 시도해본 작품이에요. 다 사용하고 난 그 커피 캡슐의 아름다운 각각의 색상이 모여서 빛을 발할 때 하나로 독립되어 있는 것보다 다른 색상과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아름다운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여러 방향으로 구상 중입니다. 다음은 그 나무 조각 제품인데요. 예, 그림만 그리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뭐 조각도 하시네요. 이 조각 제품이 제목이 스텝 업입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재료는 피나무와 사포, 유화물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계획이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한 단계씩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거치고 이겨내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를 담아본 작품입니다. 디자인하고 구상해 놓은 것을 토대로 두꺼운 나무 토막을 기계로 크게 커팅한 후에 조각칼로 깎고 다듬어 사포질을 까지 한 후 테레핀과 린시드를 섞은 유화물감으로 색을 발라주고 광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예, 여러 단이 이렇게 있고 이제 뾰족한 작은 탑 비슷한데요. 여기도 아마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진취적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뜻을 표현해 보려고 뾰족하고 높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그 계단에서 착안하여 한 단계씩 목표를 향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가는 노력하며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 작품은 차이나 타운입니다. 약간의 그 어두운 오래된 집들이 있는 골목길이 보이는데요. 네, 작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목이 차이나 타운입니다. 오일 페인팅을 이용했고요. 인천 중구에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낡은 목조주택이 밀집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남겨 그렸던 작품입니다. 예전 1979년에서 80년 당시에는 낡고 허름한 집들과 후미진 오래된 건물 그리고 벽보에 여러 번에 걸쳐 붙였던 광고와 교체한 흔적의 영화 포스터 그런 것들을 사진기에 담아 소재로 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꾸며진 화려함보다는 낡고 오래된 것에서 더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서 그림으로 재해석하여 작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골목길인데요. 네. 아마 그 구성을 잡을 때 어느 포인트를 잡았는지 한번 좀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원근감을 살려서 시야에서 가까운 목조주택을 크게 부각시켜 그리면서 골목을 표현하였고 색감은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대조를 보이면서 붓의 터치를 거칠고 두껍게 작업해 보았어요. 그리고 낡고 오래된 허름하지만 그곳에서도 조금 색다른 가옥 구조와 앤틱 같은 아름다움과 따뜻한 정서가 담긴 오래된 동네 골목의 분위기를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앤틱 가구나 소품을 좋아하는 것처럼요. 그때는 화려함보다는 조금 오래된 것에서 더 아름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작품명이 공간과 흐름입니다. 예, 보통 그림하고는 좀 틀린데요. 예, 이러한 그림을 어떤 그림이라고 할까요? 네. 보통 그래픽 디자인 하신 분들의 그런 작품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회화에서는 압스트랙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재료는 아크릴을 썼고요. 동물 코끼리의 형상을 주제로 담은 선과 공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리보입니다. 곧 흐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컬러는 최대한 심플하게 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실크 스크린이나 일반 판화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나누고 그리고 색을 몇 도로 할지 정하는 것인데요. 구상 후에 여러 장의 다른 색의 조화를 이루는 판화를 찍어낸 후 일부 아크릴을 사용해 직접 컬러해본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어머니의 그리움입니다. 떡시루와 바이올린도 있고 과일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노스 아트에서 아마 전시한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작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제목은 어머니의 그리움입니다. 아크릴을 사용했고요. 떡시루에 드라이 플라워를 풍성하게 디핑하고 그 아래 바이올린과 모가가 놓여진 정물 그림이죠. 떡시루를 보면 생일 때마다 떡을 해주시던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풍성하게 담긴 드라이 플라워는 과거의 오래된 시간을 뜻하는 거고요. 바이올린과 모가는 정겨운 어머니의 정서와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핑크색 배경을 넣어 어머니에 대한 보고 싶은 그리움과 사랑을 담고 싶었습니다. 제일 처음 이 그림을 봤을 때 사실은 이게 떡시루인지를 몰랐거든요. 떡시루를 화분으로 이렇게 삼을 그런 발상 아이디어라 할까요? 상당히 좋은데요. 네, 어머니의 그리움 하면 제일 먼저 떡시루가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집안에 말려놓은 장미다발과 연밥, 강아지풀, 억새풀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제 아이디어로 디핑해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작품들 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CR 초대석에서는 교민분들이 제뉴미술협회 회원들의 미술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미술작품 감상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스테파니, 이미경 화가와 함께 미술작품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